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근본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하는 의사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 현황과 13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의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정의 기획조정입니다. 민선 8기 주민과의 약속사업인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주요 업무계획 수립으로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도약과제를 발굴하는 등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현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조직관리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제9대 중구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적 구정 홍보와 체계적 언론 대응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별 특성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과의 유기적인 소통 관계 구축을 통해 구정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구정 성과와 우수 사례에 대한 신속한 공유는 물론 보도 내용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언론 대응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구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워진 중구 소식지 배부로 구정 소식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양방향 소통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의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채널별 특성과 이용자를 고려한 SNS 운영으로 매체별 접근성을 강화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적인 홍보 등 차별화된 컨텐츠 제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과 주민 참여 SNS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와 협업한 다양한 컨텐츠 제작과 SNS를 활용하여 재해 관련 안전 수칙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재적소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 극대화입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철저한 보조금 관리로 지방보조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주요 재정 공시와 주요 투자사업 등의 공개로 재정 상황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1조 구민 중심의 법무행정, 규제 혁신 및 공정한 평가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와 함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추진단의 단계별 소송 지원으로 소송 수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을 통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는 등 구정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4년 역점 추진 과제로 2024년 대전 중구 공식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중구의 최신 현황을 반영한 공식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구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의 전반적인 정책, 문화, 관광은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회의 시에 공식 홍보 영상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근본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꼼꼼히 챙기고 점검 보완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중간에 업무 보고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확인하는 중간이니까 이제 1월에 업무 보고 했던 상황들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 업무 보고 때 구제개혁위원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셨지만 예. 이제 계셨을 때 구제개혁위원회 이제 연임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 지금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는 이제 연임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이제 3회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개별 조례에는 이제 사실 이렇게 뭐 3회라든지 이런 연임 규정이 따로 없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원님께서 오한숙 의원님께서 그걸 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부서에는 그거 이제 전체적인 조례에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준수를 해서 하라고 계속 권고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이유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예. 많이 이제 변화를 주셨던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부분 말고 네. 기획실 담당하시는 네.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행정규제 기본조례에 지금 상위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한 차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행정규제 중구 기본조례는 임기는 2년이고 3회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법을 보통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정을 말씀드렸었고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직 개정은 안 돼 있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한번 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많이 바쁘신 거 아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새로 정비가 됐죠. 네. 그때 당시로는 3월 11일 날짜로 24년 3월 11일자로 2년 임기가 돼서 다시 해서 이제 여기 원래 중구조례에 따라도 3번까지 연임을 하신다고 하면 4회가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5회 6회씩 연임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그 자료 제가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자료 저희가 이제 예. 지금 해서 바로 이제 조속하게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물론 신경 쓰셨겠지만 지금 이미 한 상황에서 5회씩 6회씩 또 다시 연임되신 분 계시면 그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라도 지금 여기 조례도 지금 아직 못 보셨잖아요. 예, 지금은 살펴보시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이미 24년 3월 11일이면 제가 받았던 자료만 해도 규제 여기 혁신위원회 속해 계셨던 분이 다섯 네. 분 정도가 5회, 6회, 4회씩 지금 연임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거든요. 이분들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지 확인 가능할까요? 전원 교체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은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아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정비해서 예.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부탁드리고요. 네. 조례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보 합동평가 적극행정 관련해서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합동평가에 잠시만요. 페이지로 네, 정보 합동평가 이제 기준에 보면 저희가 지금 타구나해서 이제 적극 행정 이제 했던 사례들 이제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 나눴을 때 상반기 때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이제 우수 공무원 선발하는 부분을 조치 결과에 보면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예.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상반기 지나서 이제 적극행정 쪽에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상반기에는 예, 크게 예. 없으신 저희 상황이죠? 이제 상반기 때 그 한 적극행정 추진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이제 바로 자료 취합되면은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절차 밟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월이 예. 있으세요? 아직 그거는 없으신 네, 거고. 네, 바로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보 합동평가 지표 보니까 5월 31일 기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노력도 지금 목표는 한 건 잡으셨는데 하나도 없어서 달성률이 0으로 되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정보 합동평가를 받아서 이제 저희 인센티브에도 문제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작년도 거도 보니까 저희는 변함없이 또 4위로 해서 15%밖에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성과표가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이 네,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5% 되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미흡으로 해서 저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정비하시겠다고 조치 결과를 살펴보니까 되어 있어요. 네. 체크리스트 혹시 변경하셨나요?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본 의원이 지금 체크리스트를 이제 각 실과별로 받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가 거를 봤는데 작년에 받은 거하고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게 지금 성과평가라든지 유지필요성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이제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서식을 따라서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왜 그때 체크리스트는 한번 정비하시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규칙상에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혹시나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정비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정비가 가능하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예, 근데 그래, 지금 예.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정확하게 행안부 비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네.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이 거의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디테일한 네. 좀 자료를 제공해야 왜 이제 이분들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지도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너무 이제 거기 행안부에서 주신 걸로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하시고 나면 결과보다는 그냥 집행하고 나면 왜 우리는 안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고생하시지만 네. 체크리스트를 좀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주시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24년도 보조금 관련해서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다 이제 평가해서 네.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5개로 나눠서 이제 평가 결과가 24년도 것도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본 의원이 23년도 건 있는데 22년도 건 있는데 23년도 게 없어서 네. 예,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정례나 이런 게 겹치는 바람에 연두 방문을 많이 이제 17개 동을 청장님하고 또 직원분들 되게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참석은 못했지만 한 6, 7군데 갔는데 그 중에서 한 3곳에서 나온 민원 중에 황토길 관련된 민원이 참 많으셨어요. 네. 네. 그 혹시 들으셨나요, 수장님? 네,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지금 이제 물론 황토길은 공원 녹지가인데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추후에 이 이제 금액 재원 마련을 특별 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총괄을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네. 챙기셔야 하는데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본 처음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아직 특별교부금 신청조차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쪽 파악하셨어요? 아직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은 안 했고요. 이제 황토길 조성에 대해서 공원녹지가에서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4분기에 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원 확보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부 개혁은 언제 세우세요? 사업 하시려면 1년 사업으로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본 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을 때 구비를 확보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구민가요대화 때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이든 특별교부세든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사실 세부 추진 계획이 있어야지 신청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사실 언제 세부 계획을 세우냐는 거는 뭐 일정하지는 않지만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로 확신이 되면은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실장님 네. 말씀대로 계획을 해서 지금 네. 도약과제로 나올 정도면 계획이 이미 세워지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1년으로 넣으셨으면 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땐 벌써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청장님께서 연두 방문 갔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추진 중이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이 나오셨어야 그분 청장님께서도 좋으신 부분이고 또 직원분들이 그런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 자리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상황이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본 의원이 여기 와서 이제 공원녹지가에 질의를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는 서대전 강정이나 버든의 조폐 근린공원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었고 근데 그렇다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건 살펴봤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살펴본다고 답을 하셨고 연두 방문에 가서 다시 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 군데, 또 원래는 세부개혁도 이제 계획도 한 두세 군데 하실 계획으로 해서 7억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근데도 거기서는 또 한 군데 하신대요. 그래서 한 군데라도 이제라도 하면 좋아서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 말씀대로 계획을 이제 당연히 계획이 이제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를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그럼 세부 계획이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전화를 저한테 이제 제가 질의하니까 대답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1년 동안 상반기가 갈 동안 한 번도 이거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청장님도 바뀌셨고 물론 이제 계획하시는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연두방문 가서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전혀 추진을 안 했다는 거는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맞춰가는 건지 많이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챙겨주셔서 지금 또 자료 보니까 신청 1월, 4월, 7월, 10월에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7월도 벌써 이미 지나서 이제 4분기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 모면하시는 답변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좀 그래서 10월이라도 꼭 하셔서 11월에 이거 꼭 책정하셔서 지금 11월에 받아 교부가 돼도 또 이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2월 되거든요. 그럼 또 계획하고 또 안 맞잖아요. 12월까지. 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청장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좀 살펴보셔서 특별교부분도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꼭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제 그 총괄적인 거는 계획을 세웠을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그런 계획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세부 계획 세우면 저희가 이제 재원 확보는 저희 그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요. 그 자료도 예,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 실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역점 추진 과제 그 상반기 때 보면 SNS 캐릭터 뭐해서 중구 브랜드 마케팅 이거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중고 할매 활용해서 많이 이제 SNS 컨텐츠도 좀 하시고 유튜버도 방송하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추진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 저도 이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에서 동장으로 있을 때는 SNS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발령받아서 와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 지금 뉴미디어 팀에서 이제 뭐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을 해주심에 따라서 뉴미디어 팀도 신설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진 성과도 많고 일은 하니까 이제 금년 본 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미디어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SNS 캐릭터 활용을 해서는 활용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저희가 그 이벤트를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SNS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구툰이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인스타에다가 만화로 해갖고 제작을 하는 중구툰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SNS 참여 이벤트를 저희가 6월 말까지는 2회를 이벤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벤트를 추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상품을 거기다가 같이 공모해갖고 이벤트 추진하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가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 수나 이렇게 팔로워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이벤트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8월 31일이면은 활동이 끝나는데 제1기 서포터즈가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 중국 공식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많은 뭐 글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업체가 아니고 저희 또 직원들이 중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카드 뉴스로 해갖고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수도 저희가 한 90여 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구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장소를 홍보 동영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효문화마을 관리원하고 산성도서관하고 이 두 군데는 저희가 이제 중구의 여러 가지 장소를 알려주는 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게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구의 여러 가지 장소를 그냥 알려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웹드라마를 지금 제작을 거의 끝냈거든요. 4편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중구의 여러 가지 장소를 다니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테마로 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 내용도 유튜브나 이렇게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예. 해주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예. 또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중고할매 관련해서 캐릭터도 하시고 굿즈도 하셨는데 네.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본 의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제일 마지막 영상이 5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이제 물론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많은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긴 하시겠지만 이제 그 조금 중심을 정말 구민을 위한 거면 구민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청장님 바뀌시는 거에 맞춰서 계속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면 그만큼의 공백이 딱 5개월 전에 마치니까 보는 의원이 생각할 땐 딱 그 기간 근데 일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그래서 네. 중심에 위에뿐이 아니라 구민을 좀 두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수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의원께서 요구하신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자료, 그다음에 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우리 강은숙 실장님과 직원분들 그 하반기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보면은 전반기에 없는 게 신설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 계획하신 대로 잘 업무를 이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갖고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그 국시비, 특별교부금 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재정 예산 활동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지원하는 제조가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1월에 하는 게 있고 6월에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자체 평가 결과 저희가 5등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그 인센티브를 1등에서 3등까지만 지원을 해서 1억에서 2억 5천까지 지원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24년 6월 달에 또 정부 합동 자치구 기여도 평가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는 다행히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 그런지 1등부터 이제 5등까지 다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에서 1억 3천까지 금년에 지급한 걸로 돼 있던데 여기서도 저희가 지방재정 자체 평가에서도 5등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인센티브를 하나도 못 받았죠. 네. 예, 그리고 6월 달에 평가에서는 뭐 5등부터 1등까지 다 준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4등을 해서 6,300인가요? 네. 예,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 만에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 거를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지방재정 자체 평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21년 거를 근거로 한 22년에도 상반기 5위, 하반기 5위였습니다.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예, 그 다음에 22년에는 22년 거를 기준으로 한 23년도 상반기 5등, 하반기 2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부 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도
22년에 5등, 그다음에 23년에는 4등, 24년에 또 다시 4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외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쉬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희가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3년 동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지방재정 뭐 신속 집행 이런 네네네. 부분인데 이게 원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이제 2월 사업이라든지 이제 계속돼서 되는 계속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그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재정 집행은 매년 추진할 때마다 사업별로 분석도 많이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집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좀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보상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타구도 물론 다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원인 분석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 그 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평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평가 지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구에는 그 평가 지표가 해당이 안 되는 지표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평가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왜냐하면 이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도 하고 있고 분석도 하고 있는데 지표상에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신속 집행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2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에서 가끔 이제 보통 보면 시에서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뭐 일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든가 이월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만 늦게 내려오나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같이 내려오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집행을 제대로 빨리 하고 저희는 지금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금년 한 해만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는 신속 집행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편성 시에는 당초에는 예, 그렇게 예. 해서 그러니까 편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그 행자위 소속 그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게. 근데 본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에 그 사업들이 진행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업의 성격상 이제 추진 시기가 물론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그러면은 좀 저희가 예산을 어떤 그 집중 호우가 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떤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랬는데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이제 설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다 지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업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도 변명이라고 들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건 명확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사유가 물론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5개구가 각각 다른 사업을 추진하나 모르겠지만은 공통된 사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같고 일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다 치면은 연도별로 순위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5등, 그다음에 잘했을 때 4등.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1등, 2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네.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예산 편성을 하시기 때문에 본 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돼서 그걸 빨리 해결해가지고 그럼 한해 그 해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거의 지금 이 결과대로 보면은 직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계속 늦춰졌다가 하반기에 서둘러서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제가 더 면밀히 한번 네. 분석해보고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예.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처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이 특조금 좀 한번 볼게요. 네. 2024년도 특별조정 교부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건설가가 11건, 문책가가 2건, 일자리 임직가가 2건, 노인정개인가 1건, 공원녹지가 1건, 회계정보가 1건, 그렇죠? 네, 네. 지금 2월 달에 이제 교부된 것도 있고, 네. 5월 달에 교부된 것도 있어요. 네. 이제 사업 완료한 것도 있겠고, 네. 이 중에서 사업 완료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특조금은 뭐 예비비를 포함해서 네. 우리 중구가 보유한 재원만으로 이제 충당하기 어려울 때 특교금 확보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교부된 게 5월 20일까지만 이게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물론 뭐 사업 완료한 것도 있겠고 네. 또 진행하는 것도 있겠고 그렇겠죠? 예, 예. 예. 한번 파악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특조금을 정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전시에서 우리 특조금을 이제 교부 우리 구를 해줬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 재원이 아닌 우리 구 자체 재원이란 말이죠. 예. 그럼 정산할 때 예. 특조금 반납하나요? 아니요, 특교금 반납 안 하죠. 반납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같은 목적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되죠. 네, 네, 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네. 예산 신고 낭비 센터 좀 볼게요. 네. 본 의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들여다봤는데 말만 그냥 예산 낭비 신고 센터지 운영 실적을 보면은 뭘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구의회하고 예. 굉장한 긴밀한 이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 낭비 신고 센터에 뭐가 접수됐나 좀 보고 네. 예를 들어서 중천동 맞춤 패션거리에 간판 개선 사업을 했어요. 네. 그건 기금으로 이제 했지요. 예. 기금으로 했는데 용역비 또 시설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또 예를 들어서 예.
어떤 농촌에 네. 체육 시설을 해놨어요. 네. 근데 풀만 무성해.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참 예산 참 쓸 거 없네. 저런데도 저런 걸 왜 해놨을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예산 낭비 신고센터에 들어와야 될 일이에요, 이제 주민들이. 간판 개선 사업도 그래요. 그 간판 이제 야간에는 그게 조명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길이 이제 환하죠. 방범 치약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밤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제 본의원한테도 아니 저거 그 뭐야 구의회에서 그 예산해 준 거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만 정말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들여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 의원들도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볼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하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구청장은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건 의무적이에요. 네. 그죠? 예. 그러면은 정말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적인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산이 집행됐다 하더라도 그 집행 이후에 혹시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건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7조에 예. 성과금 등 지급이 있어요. 네.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는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이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해당되는 조례가 없고 지금 타구에서도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 신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지급한 내역은 없고 이제 타구에도 요거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 낭비 신고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죠? 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저런 공사 또 저런 것은 저런 설치 저런 것은 할 필요도 없는데 했다 이거예요. 또한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 때 문화인들 일이 없으니까 나춤 패션 특화거리에 조형물을 하나 세워놨어요. 조형물을 뭐 우리가 무질한 그래서 몰라도 이렇게 보는 보통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 저거 뭐를 표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 예술인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걸 2천만 원 이상 들여서 그거를 조형물 하나 해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앞에 장사하신 분들한테는 더 아주 안 좋아요. 간판 가리고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중구 의회에서도
아마 좀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뭐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또 어떤 분야에 예산 목록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업 편성할 때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숙 시장님께서는 이정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교금 사업 진행 현황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역점 추진 과제 있죠? 네.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역점 추진 과제 네. 선정 기준이 있어요? 주요 업무 계획에 나와 예, 있는 예. 거 주요 업무 말씀하시는 보고 거죠? 지금 책자에 실려 있잖아요. 예. 예. 여기 저희가 이제 이제 기획홍보실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줘 보시죠. 네네. 주요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역점 추진 과제는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그러니까 저희 팀별로 평상적으로 이제 평이하게 하는 업무들 외에 저희가 이제 팀별로 꼭 해야 그러니까 늘상 하는 업무 외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되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역점 추진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신규 시책 사업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타구에서 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신규 추진 사업들을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이번 그 어떻게 보면 이번 업무 보고가 네, 2024년 이제 예산 편성을 하고 네, 1월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셨잖아요. 1월에 이제 업무 보고 할 때 역점 추진 과제가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SNS 캐릭터를 활용한 중고 브랜드 마케팅, 알쓸 법례 판례 입법례 요약카드 제작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쏙 빠지고 이번에 다른 과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설명하신 거 하고 이게 과제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한번 설명을 주시죠. 지금 이게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은 상반기에 다 결정이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 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 신규로 추진을 하는 사업들이었고, 저희가 지금 이 보고서 상에는 그 관련해 갖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거는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거고, 그 연초에나든지 했었던 그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알쓸법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총 5회를 지금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고서 상에는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만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신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1월 달에 네. 2024년 1년 역점 추진 과제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럼 표현을 바꾸시든지 예, 그 행정의 연속성 문제도 좀 있어요. 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추진을 했다 해서 지금 이 하반기 시작하는 업무 보고 책자에서는 내용을 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는 보면은 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 과제를 선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초에 했던 거, 지금의 업무 보고가 연초에 했던 계획들 점검하는 거잖아요.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고 또 하반기에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또 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홍보실 기획감사실 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업무보고 책자의 개편을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적을. 연초의 업무보고 책자와 지금 이 상반기를 마무리한 지금 시점의 업무보고 책자, 그리고 11월에 하는 업무보고 책자 형식이 똑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예산 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표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초창기 계획은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도 써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있나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때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고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하반기에 적절한 대안을 또 의원님들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주고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해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아져 있어야 저희들이 그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정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을 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의원님들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워나가려고 노력을 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개선을 해달라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더 면밀히 좀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책자 27쪽 정책개발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 현황과 31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의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33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2024년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미래 전략사업 발굴로 더 행복한 중구 견인입니다. 구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대규모 역점 시구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2개월 주기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 모니터링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체감도 높은 우수정책 발굴에 매진하였고 최종 심사 후 채택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체계적인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2025년 공모사업 대응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5개 분야 30명의 민간 전문가로 지난 5월 구성된 정책 담당자를 활용하여 정책 역량 강화 및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고 하반기에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민공감 인구교육을 관내 8개소 14회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인구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소통기구를 기반으로 청년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청년모아 활성화와 제3기 청년 네트워크 구성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청년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으로 청년 주거여건 안정화를 통한 청년세대 정착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개방, 활용, 분석 지원입니다.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과제 14건을 발굴하여 6건 분석 완료하였고 2건의 재난 대응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민간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여
분석 품질 향상과 데이터 기반 행정 동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 추가 개방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과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정보 플랫폼 개발, 구축, 고도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조 정보화 역량 강화 및 행정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민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및 키오스크 체험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와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월 행정정보 시스템별 전문 엔지니어의 정기 점검과 담당자의 모니터링 등 수시 점검으로 행정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홈페이지 콘텐츠 및 게시판 자료 일지 정비로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조 2024년 역점 추진 과제로 2024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공모전입니다. 미래 행복중구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4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정책제안 공모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결과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정책제안 아이디어 103건을 접수되었습니다. 소감문서의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정책 7건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구정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중구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침수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대피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안전중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안심 화장실 등 안내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였고 지난 6월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여 7월 현재 조달청과 사업제안 요청 관련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 추진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로 기능 개선 및 추가 기능 탑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증 사업 중인 재난 대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연계하여 재난 예측부터 대피까지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점검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면 향후 계획에 2025년 공모사업 대응 워크숍 추진 있으시잖아요. 네. 이 지금 당초에는 원래 전 업무보고 때는 상반기 때 계획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근데 하반기로 바뀌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그 정책 자문단하고 이렇게 좀 뭐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 지금 계획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워크숍에 대한 계획이 그 내용에도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근데 내용상 변화는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그 시기가 하반기로 네네. 좀 수년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9월에서 10월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정확한 날짜도 계획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당초에는 좀 대들고 상반기에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또 8월에는 7월, 8월은 휴가철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구두기 최대한 빨리 해서 9월에 예. 개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본 의원이 지금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건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공모전이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리고 뭐 행안부든 어디든 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청장님하고 이거는 무관하지 않나요?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거였는데 하반기에 한들
그럼 올해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건데, 물론 이제 하반기에 하면 내년에 된다고 답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올해 계획이잖아요. 이게 청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의원은 좀 많이 청장님하고 뭐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책 자문단에 좀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게 제대로 준비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책 자문단하고 공모전은 별개잖아요. 예. 그분들은 자문을 하시는 거고 이제 그분이 저희 중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너무 자주 여시고 주말에도 직원분들이 무슨 죄로 맨날 가셔가지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으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그걸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만큼 저희 중구에 어떤 도움이 지금 됐나요? 일단 저희 정책 자문단을 통해서 그 30개 과제가 발굴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말에 한 부분은 자문단하고 그 청장님하고 법무사 그 산행을 그럼 하는 그분들끼리 가셔야죠. 안 그래요? 왜 직원분들이 힘드시게 시간이 없어서 공모전 워크숍도 못하는 상황에 거기 가셔서 이 더운 날 현수막 들고, 저희도 알잖아요. 가시면 얼마나 고생하실지. 이게 정말 자문단의 역할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아신다면, 아, 지금 워크숍 뒤로 해도 되겠네 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고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 많이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해서 직원들, 그리고 정말 공모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중구에 많이 열악하다고. 방법이 이쪽밖에 없지 않아요? 공모전에서 빨리 좀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뒤처진다는 자체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하반기에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 확보하는 데 직원들이 많이 역량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늦춰진 거 보니까 지금 10월인가 신규 공무원분들도 들어오시죠. 제가 알기로는 10월쯤 상반기 하반기에서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시나요? 10월에 들어오시나요? 그 인사 부분은 제가 잘 아. 알죠. 한번 알아보시고요. 본인이 알기로는 10월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규 공무원 이제 역량강화 뭐 워크숍 이런 것도 따로 뭐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럼 그분들 오셨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 신규 역량 강화 교육도 하시겠지만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셔서 이런 공모전에 대한 워크숍도 같이 좀 참석하셔서 듣고 많이 좀 경험해 보아야 아이디어도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늦으신 거 그때로 좀 잡으시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예, 제 그것도 개인적 한번 고려해 생각은 공모전 역량 강화는 신규 공무원들이 하기엔 조금 버거울 수 근데 이제 많이 듣다 보면 예. 이런 거구나, 이런 예. 건가 하는 거지. 뭐 그분들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 많은 이제 하다 보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떨까라는 제안 드리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상황에 맞춰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장소나 이런 거는 비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산출 내역은 이제 기간도 이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축소하시고 장소도 축소하셔가지고 2천만 원 넘었던 거를 1,500만 원에 맞추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출 내역을 제가 전에 거만 받아서 한번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24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자치구 공모 사업 하셔가지고 지금 출생 축하용품 지원하고 지역 서점 두 가지 사업 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추진 계획으로 출생용품하고 도서 지원 사업이 7월부터 이제 지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조달 입찰 지금 의뢰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지금
빨리 뭐 입찰이 완료되면 예. 빠르면 8월 초쯤 되지 않을까 8월 싶습니다. 초. 예. 예.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출생아 수가 중구에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셨나요? 제가 지금 현재 출생아 수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서 아, 지금 현재까지 본 의원이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800명, 900명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예.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412명이에요. 그럼 이제 한 반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예. 출생이니까 바로 출생했을 때 좀 효과를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 실장님께서 이제 지역 서점 같은 경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서점의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활용 가치를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계하셔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변화된 홍보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그 아직 이제 사업 시행은 아직 이제 물건 구비를 아직 못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만약 하게 된다고 치면 하게 되면 저희 기존 계획은 주민센터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지금 보건소에 자주 방문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연품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도서 관련해서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도 그냥 왜냐하면 그럼 도서는 거기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임산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그 임산부들한테 해서 홍보해서 서점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내는 이미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지급은 뭐 8월이지만 이미 출생하시고 자주 보건소나 병원 방문 많이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주민센터나, 게 예. 지금 만약에 바로 홍보를 하게 되면 네. 바로 나오는 줄 알고 오히려 또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물건 구비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시기를 좀 당기시는 방법은 어떠세요? 내년부터라도. 이게 지금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거 왜 자꾸 추경에 하냐 본 예산에 하면 어떠냐 했는데 시에서 이게 추경에 늦게 오니까? 그 연초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도 네.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실 그래서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예비비도 가능하시잖아요. 조금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이거를 예비비로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뭐 여건이 된다면 저희 구비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공모 사업으로 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구비로 한다는 공모가 또 안 될 예, 수도 그래서 있다 보니. 저희들도 시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본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직접 또 그분들이 받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출생용품이나 이럴 때는 정말 활용 가치가 그때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 2월에 출산하셨으면 여기 손발싸기에 이거 크게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럼 정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럼 그 지나고 나서 드린들 감사하실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내용을 수정을 하시든지 다음에는 좀 날짜를 짧게 땡기시든지 아니면 방안을 좀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37페이지. 지금 보면 데이터 개방 뭐 이쪽으로 해서 쭉 이쪽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업무 보고 보통 이제 1월이나 이제 여기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뭐 추진 계획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미뤄지거나 하는 내용들인데 제가 여기 다양한 방식 데이터 관련된 이 업무 보고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상반기하고 비교했을 때 상반기 하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딱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무척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보니까 지금 상반기 때는 활용도 높은 민간 데이터 확보로 분석 품질 향상. 근데 여기 이제 지금 하반기 지금 7월 업무 보고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 분석 자원 및 분석 도구 지원 기관 선정 되셨잖아요. 네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노력하셔서 그거를 이제 향상시키신 것 같아서 예, 지금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빅데이터 팀한테 감사하다는 부분 말씀도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되는 건 뉴스를 얼핏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조금 요즘 문제가 있다라고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거 활용하는데 조금 지금은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그 클라우드하고 지금 이거랑은 저 좀 여기서 다른 얘기가 거예요? 다른 거고요. 네, 지금 네. 문제가 됐던 거는 MS사의 클라우드를 네, 네. 그 보안업체가 업데이트하는 상황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한 거고요. 네, 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그 우리나라는 그 클라우드가 지금 국내라든지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MS 거를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 현재는 지금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시긴 예,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 보면서 혹시라도 무슨 연관이 있나 좀 예.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실증 사업 및 공모 사업 참여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해서 이제 상반기 때는 올려주셨어요. 근데 또 하반기 때 보니까 실증 사업 발굴 수행 중 하셔가지고 2건 확보하셨죠. 네네. 예,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 예. 예, 그리고 또 현장 대응 융합 협업 시스템 이렇게 해서 또 실증 사업 2가지 확보하셨더라고요. 예. 그만큼 또 노력하신 결과가 있어서 예,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 동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그래서 지금 또 역량 강화 컨설팅 부분도 지원 사업도 따내셨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지원 사업도 하셔가지고 이걸 2년 연속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역량 강화 컨설팅 가능하신 걸로 지금 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물론 다들 고생은 하시겠지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좀 변화된 이렇게 모습이 딱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게 이 빅데이터 팀이 아닌가 다른 팀보다 예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니까 또 공공 데이터 공모전 개최를 통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예.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5개국 같이 하신 사업이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 마무리된 것 같은데 예.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주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하신 거예요? 그 저희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난주에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대전 여상 팀이 그 여상? 우수상 아, 대전 여상 팀 고등학생에서요? 고등학교 팀이 아, 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네. 그 저희 중구청장상 시상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거기는 크게 2가지 부분, 제품 개발 부분하고 아이디어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 대전여상 팀은 아이디어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 한번 좀 자료로 부탁드려도 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고등학생들이 했다는 자체도 되게 놀랍기도 하고, 예, 칭찬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반성도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상반기 예상에는 보면 시상해서 100만 원을 예상해 놓으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해서 상금 50만 원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한 군데만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이 당초에는 금액 차이? 저희가 그 100만 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상금을 줬습니다. 예, 시에서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5개국 각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100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네네. 지금 어느 항구가 예산을 안 세웠답니다. 아예요? 예, 못 세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아 됐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조금 예, 이제 그래서 그럼 저희- 거기는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결국은 어디는 아예 안 세우기도 하고 우리처럼 아. 100 세우기도 하고 50 세우는 데도 있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아마 50만 원으로 시상금을 아, 하는 걸로. 예.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예, 줄여서 저희는 50은 나중에 이제 추경 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난 이 아이디어 주시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예산 정확하게 세우셔서 또 활용하셨고 예. 또 중국 안내에서 잘 이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팀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네, 2024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역점 추진 과제로 올려주셨고 또 원래 계획하고 계셨었잖아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이 공모 사업 이제 하셨죠? 예, 예. 끝났습니다. 네, 지금 당 초에는 원래 8월 계획하셨다가 예. 추경 때
예, 예, 그때 5월로 바꾸셨는데 예, 예. 또 5월보다 뒤에 하셨어요. 네. 이렇게 날짜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여튼 이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바쁘셔서 그러실 네. 수밖에 없었네요. 예. 정책 자문단 때문에. 네. 예. 또 그러면 그때 말씀은 하셨던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이렇게 당기시는데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실무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도 거쳐야 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내년에 이제 말 그대로 공모 제한이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월은 해야 좀 본 예산 세울 때 시기가 맞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그럼 늦춰지면? 지금 그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26일간 공모를 했고요. 네, 예. 지금 최종 접수된 거는 103건이었는데 백색 그 중에 한 20건은 그 이미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네네. 뭐 기체된 제한이라서 배제하고 지금 83건에 대해서 83건. 지금 부서별 검토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신 거죠? 예, 이제 협의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두 번째로 실무심사위원회하고 마지막으로 제한심사위원회 거쳐서 하다 보면 저희 8월 중에는 완료시켜서 8월에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9월에 네. 내년도 예산 혹시 뭐 반영할 게 있으면 네, 9월에는 저 실시계획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다 거쳐야 되는 월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좀 자세하게 좀 적어서 네, 좀 작성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좀 말씀대로 정말 해서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또 혹시라도 이렇게 늦춰졌으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정책개발실 분들이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다 보니까 더 늦춰질 수 있을까봐 많이 심히 걱정도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보니까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선정이 되시면 거의 지금 심사 기준도 보니까 현실 가능성이 제일 실현 가능성, 이게 제일 프로테지가 크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심의 중이셔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시상 내역에서 이제 보면 혹시 이제 조금 제한하고 맞지 않거나 선정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이제 이만큼씩 시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명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여기에 맞추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이제 공모로 해서 결과를 낳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조직 개편 때 말씀 한번 드릴 부분이긴 한데 정책개발실이 참 힘들게 해서 조직 개편해서 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조직 개편에 많이 정책개발실이 말 그대로 그냥 다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분산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담당하시고 책임지시는 면에서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렸네요. 답하시 그러시긴 하겠네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 이렇게 팀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실로 해서 팀별로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또 말씀대로 지금 정책개발실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 있으셨잖아요. 데이터 역량 기반으로 해서 주요 전략 사업의 기획 및 정책 협력 지원을 통해서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하시면서 하시기 위한 획기적인 이제 실이었는데 좀 여러 가지 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 정책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모사업 관련 대응 워크숍 자료, 공공데이터 공모전 관련 자료, 정책제안 공모전 관련 자료를 오한숙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우리 오한숙 의원님이 거의 모든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빈틈이나 그렇잖아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5쪽과 41쪽에 나와 있는 2024년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정책제안 공모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당초 업무 보고서에는 5월 추진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비교해 보면 5월에 정책 공모를 하고 5월, 6월에 심사 채택을 하고 6월에 시상을 하고 7월에는 정책 반영을 하고 당초 계획은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서 8기 중구 정책자문단 정책 보고서가 7월 달에 나왔죠. 네네. 그래서 그 5대 분야 3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정책 보고서를 발간을 하셨는데요. 네. 그 우리가 지금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에서는 그 공모하신 그 정책 제안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우리 중구에 거주하시는 일반 구민들이 주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전국 전국민 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분일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우리 중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안을 많이 했을 거로 예, 예. 그러면은 그 저기 실장님 판단하실 때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시죠?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 제안자가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책 다문단에서 내신 그 정책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예, 예. 예. 만에 하나 그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그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5월 정도에 어떤 정책 제안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주민들의 어떤 뜻을 갖고 우리 그 정책 자문단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가미가 됐었으면은 더 모양새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발굴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정책자문단의 그 제안을 받을 때 네. 저희들이 사실은 그 직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직원들이 한 70여 건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 그 다음에 자문단들 위원님께서 그 내용도 또 검토를 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물론 뭐 주민들 의견을 제안을 더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제안도 검토를 하신 상황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실 있는 제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면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정책 다문단의 어떤 그 정책 보고서 계획이 또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하셨으면은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그 앞으로 그 일 추진하시고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7쪽, 42쪽 안전중구 플랫폼 고도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금년도 저희가 1차 그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제가 한번 우리가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의 6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호우 지도, 그 홍수 지도, 안내 지도라든가 해갖고 그런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다음에 그거를 그 저기 마이 리스펀더 앱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반경 1.5km에도 동시에 이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저기 그 제설안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었나요?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올해 이제 고도화 사업이 만료되면 네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탑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업단에 얘기해서 이렇게 다 올리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청사업 2건을 진행 중인데 그게 모두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지금 직원들은 지금 시범적으로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은 지금 탑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인한테는 아직 개방은 안 돼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안전중구 플랫폼이 그냥 안전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생활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그 집중 호우 시에 뜻하지 않게 어떤 그 유등천 그 유등교의 어떤 붕괴 위험이나 뭐 이런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아마 금년 말 정도면은 거의 완비가 되나요? 지금 저희 목표는 12월까지 고도사 완료시키고 이렇게 할 상황인데 지금 또 그 관련된 시정사 2건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지금 뭐 그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AI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예측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올해 안전정보 플랫폼 고도화가 올해 끝나니까 그 일단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내년까지는 그 예측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당초 계획대로 계획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보면은 그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그 해킹 사건 관련된 보도를 혹시 보셨나요? 최근 5년간 54,301건이 지자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자체를 상대로 해킹하는 뭐 시도는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만약 뚫렸다는 얘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5년 동안 전국 예, 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도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문제가 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 보안이 조금 더 강화되고 어떤 그 재정적으로도 좀 그 환경이라든가에도 도움이 되는 그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떤가요?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저희도 일단은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지금 뭐 최근에 엊그제 뭐 MS 네네네. 사례처럼 클라우드 시스템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 꼭 내 PC가 아니어도 가능해서 네네. 편리함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각 기업에서는 자기 내부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집중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됐을 때 지금 MS 같은 경우도 그 MS 클라우드를 특정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쓰다 보니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뭐 이게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말 그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중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에서 바로 백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지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겠지만 그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면은 행정기관 등의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전자정부법에 54조 2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예산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 최근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가 2,80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사실 그게 좀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 그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행안부 공모 통해서 2,8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한 350여 명 정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교체는 아니고 네. 그 민간 KT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활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개별 누리집을
클라우드로 전환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뭐 요즘 뭐 좀 여유 있는 지자체에서는 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비용적인 효율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관리하려면은 어떤 온도나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어떤 그런 적인 그 혜택 좀 비용 절감의 어떤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장성 및 유연성이 또 있다고 하고 접근성이 또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안이나 안정이 다른 것보다는 더 좋다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동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가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협업 도구가 또 좀 용이하다 그러고 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요. 전력 소비를 줄여서 결국은 환경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도 행안부에서는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시스템을 운영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추진 계획은 제가 알기로도 그 분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권역별로 지금 장기 계획은 권역별로 해서 이게 그 분산 시스템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세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비용 절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드시 우리 청내에 서버를 구축 안 해도 그 서버를 자체 사실 클라우딩이 그 서버 자체를 임차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 운영하고 거기서 그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세이브돼서 우리한테 편리한 건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클라우딩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서버를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다들 이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시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게 환경, 예산 절감, 그다음 이제 보안 관리라는 거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또 긍정적인 쪽을 잘 좀 선택을 해서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의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기획 홍보실 관련 업무 보고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주요 언론 보도 및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 및 정책 개발 유도, 정부 혁신 중점 과제별 과제 발굴, 그다음에 지금 정책실에서 보면은 공모사업 관련 워크숍을 통해서 또 공모사업 발굴을 하고요. 정책 자문위 3대 분야, 5대 분야 30개 사업도 제안을 했고, 지금 중구를 그리다 공모사업 해서 지금 평가를 하시려고 하고 있고, 이 일선 공무원들이 또 시책 관련 개발해서 70개 또 시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나 시책 발굴 관련된 이 행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또 지금 8기 김재선 구청장 취임하시고 공약사업도 구체화하신 거 있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네요? 지금 공약 사업은 5대 분야 12개 공약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제한된 정책 사업들이 엄청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 과제에 대한 그 또 검토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시책에 녹아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수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총무과 쪽에서도 보면 뭐 신규 직원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또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시책 발굴, 공모사업 준비, 그다음에 이 정책 제안 아이디어 검토 이 일에다가 너무 편중이 돼 있지 않나, 양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제안 뭐 공모 정책 제안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좀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너무 중복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제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일몰할 수 있는 건 일몰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일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실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매년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해서 발굴돼서 정책에 녹아나는 그 시책들이 추진하는 시책들이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최근 한 3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그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시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민간 데이터 구매를 7월달에 공고를 내셨죠. 네네. 관련해서 이제 카드사 매출 보고 유동 데이터. 예. 지금 저희들 지역화폐 발행 고도화를 한다고 하면서 성심당 방문객하고 그 베이스볼 그 하나 이글스 파크 방문객 그 외지인 비율을 성심당 같은 경우는 한 90%로 잡아놓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 30%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알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있는 이 민간 데이터 이 카드사 매출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게 분류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매출 데이터나 유동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인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법적으로는 그건 허용도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성신당을 통해서 그 오신 분들이 그 다른 곳도 어디를 방문하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까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구매한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다. 예. 그래서 그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 저희들도 이제 언론 매체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는 접하고 있지만 10분 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차 타고 와서 빵 사고 그냥 바로 간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게끔 뭔가 좀 그 메리트 있는 것들 상품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지금 그 줄 서 있는 거 사람들 그 성심당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정책을 또 수립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그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데이터 구매하셔서 이 분석하실 때 좀 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 개발 시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셔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 현황, 47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49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먼저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 감사를 위해 특정 감사와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관과 보조금 분야 특정 감사는 3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민간위탁 기관 2개소, 보조금 관련 시설 4개소 등 6개 기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34건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는 5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7개 행정복지센터 예산, 민원, 일반 행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7월 중 감사처분 실무협의회 심의 후 처분할 계획입니다. 8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세정과에 대하여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감사 사례 피드백 강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 및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사기법 연찬, 감사교육 이수 등을 적극 실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능동적 행정 추진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계약심사 19건을 실시하여 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집행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147건 실시하여 27건에 대하여 감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으로 청백 시스템을 활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행정 오류 및 비리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 결과 조치사항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서별 개인별 활동 관리 등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백 시스템 모니터링을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부서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등으로 예방 감사 행정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 및 공직 감찰 활동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명절, 봄, 행락철 등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 활동을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52건 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계휴가철 등 취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직기관 확립 감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청렴교육, 매주 월요일 청렴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협의체 운영,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등록 의무자 재산 등록 사항 333건의 심사 관리 등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11월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별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7쪽 역점 추진 과제인 청렴 골든벨 추진으로 올해는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해 꼭 숙지해야 할 청렴 상식과 제도 등을 퀴즈풀이 형식을 통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인 도전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약 심사 추진하셔가지고 예산 낭비 이제 많이 이렇게 절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는 종현 류수열 의원님께서 전에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조금 방법이라든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물론 적발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이제 절감하시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무슨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번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은 좀 있으세요? 이 계약 심사라든가 일상 감사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이 이제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하고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 감사 중심의 그 감사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의 그 업무적인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일을 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 직원이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업무가 그 종합 감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결정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이 감사부서로 네. 의뢰를 그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어떤 적법성을 저희들이 이제 원가 계산이라든가 설계 변경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조정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해당 부서에 네. 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면은 또 수용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계약 업무 처리의 어떤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게 하는 그 어떤 규정에 의한 그 처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전 심의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처음에 각 실과별로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고 추진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행정 지원 관련해서 지금 면책제도 관련해서 정부 합동평가 지표 기준 5월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뭐 이제 전년도에 그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올해 이제 2건 정도 예.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2건이요? 예. 지금 그럼 그 언제 기준이신 거예요? 2건은? 요게 6월 30일 6월 30일이요. 예, 그럼 예. 본 의원이 받은 자료로는 이제 목표치에 비해서 한 건 실적이 있으셔가지고 한 건만 지금 25% 달성한 걸로 제가 받았는데 그럼 6월 달이면 한 달 사이에 새로운 게 있으셨던 건가요? 7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럼 목표 건수는 지금 4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 이제 전년도의 건수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표치를 이제 4건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래서 그 4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달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이제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4건이 왜 그 당초 연초에 네. 그게 목표가 설정됐는지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조금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예, 지금 의무 건수로 저희 본 의원은 그냥 이해했었거든요. 예. 근데 4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이제 4건일 땐 이유가 있을 텐데 의무로 하실 때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 또 이렇게 지금 한 상반기 동안 2건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이지만 이제 기획실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적극행정 이제 면책 그 사례 그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구는 지금까지 중에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목표 달성 한 건인데 전혀 없으시는 상황이어서 이쪽도 같이 좀 이렇게 연계하셔가지고 좀 성과 지표에서 좀 계속 지금 저희는 4위인가? 거의 4위, 5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 4건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역점 추진 과제 예.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러 과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시던데 여긴
지금 감사실 역점 추진 과정은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 똑같이 지금 올라오셨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완성도가 되세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도 이제 9월로 이렇게 또 잡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일단은 날짜를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다음 9월 10일 정도 9월 이렇게 10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의실에서 한 직원 2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청탁 금지법이라든가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그 반부패 청렴 관련 그 부분 네. 대면 퀴즈 대회를 해서 청렴에 대한 그 인식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아, 예. 네. 꼭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이라든지 이걸 혹시 뭐 이렇게 영상을 남겨 놓으시나요? 예, 계획이 저희들 어떻게 되세요? 영상까지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진하고 언론 보도 이렇게 저희들이 또 홍보하고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 하면은 또 거기에 또 기록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상황이 되시면 이제 저희도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신규 사업이어서. 근데 예, 예, 예. 저희가 가서 참관하고 있으면 너무 이제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조금 가능하시면 예, 뭐 예, 유튜브 오셔서. 이렇게 하시듯이 네. 좀 실시간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하시다면 그쪽도 한번 해주시면 내년에 이제 하실 때 뭐 평가하시기도 훨씬 좋고 사진 자료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예. 한 번 더 이쪽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예,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해서 또 유튜브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감사실장께서는 오한숙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